네, 이번 시간은 기본도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본도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점선면입니다. 우선 도형은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해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좀 단순하게 배웠다면 이번에는 좀 어렵진 않지만 정확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이다. 입체 도형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는 도형이다. 그래서 하나의 평면에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 한 평면이 아닌 여러 평면 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요.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그래버리면 가로, 세로 이렇게만 존재한다. 육각기둥도 이렇게만 육각형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만 이렇게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높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각형에다가요, 높이를 이렇게 올리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기둥이 되기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높이가 된다. 우리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2차원이라고 부르고요. 가로, 세로, 높이 하는 것을 우리는 3차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은 3차원의 영역이고요. 평면 도형은 2차원의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 세로는 동일한데 높이가 있다. 이걸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입체 도형은 평면 도형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라고 부르죠. 다각형 이렇게 부르거나 원 혹은 이렇게 찌그러진 원을 우리는 타원 이렇게까지 부르거든요. 타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체도형 같은 경우는 뿔, 면체, 기둥, 그 다음에 구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구는 우리 공 생각하시면 돼요. 공 모양을 우리는 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점, 선, 면인데요. 우리 면은 그대로 쓰고 우리 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뭐라 불렀습니까? 꼭지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은 모서리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면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꼭지점, 모서리, 면인데요. 이제 점, 이거를 우리 꼭지점 대신에 점이라고 전체적으로 표기하고요. 모서리 대신에 선을 표시합니다. 면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점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구성이 되냐? 우선 점선면은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점이고요. 이 점이 선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이 면도 만들고 선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점이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어려운 말로 뭐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움직인 자리를요. 움직인 자리를 우리는 자취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취선. 이거 한자죠, 한자. 우리말로 자취를 남긴다. 움직인 자리다. 그렇죠? 이 점을요. 쭉 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선이 돼 버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쭉 밀어버리면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이렇게 쭉 굵겠죠? 이렇게 밀면 이렇게 점을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선을 쭉 이렇게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을 이렇게 밀면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밀어지겠죠. 마치 우리 모래사장 보면 이런 깔개가 이렇게 끌개가 있을 겁니다. 끌개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모래바닥을 평평하기 위해서 얘를 끌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모양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를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선은 어떻게 됩니까? 선은 여기가 모래장이라고 할 때 봉을 하나 딱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쫙 끌어보세요. 그럼 쭉 이렇게 끌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봉이 이렇게. 끌리는 게 뭐라고? 선. 그죠? 이게 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모양의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를 우리는 여기를 점을 끌면 선이 된다. 선을 끌면 면이 된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진다. 무수히 많다는 것은 똑같은 말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서 선생님 지금 선을 그었는데요. 점의 개수를 셀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걸 좀 살짝 이 점들, 얘들이 다 지금 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모든 점. 당연히 지금 점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점같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그럼 약간 빈틈을 좀 줘볼게요. 이렇게 빈틈을 계속 찍어주면은 좀 약간 이 선하고 비슷하게 되네요. 그죠? 이제 구멍이 좀 뚫렸어요. 그죠? 예. 이것도 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셀 수 있겠죠. 근데 이 선분이 길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수까지 다 가득 채운다면 셀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직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0, 1, 2 쭉 가겠죠. 여기도 마이너스 1 쭉 가겠죠. 이 수직선에는요, 세상 모든 수가 다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수. 아직까지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지 않는 수들도 여기 포함은 돼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셀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수, 셀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수가 이 수직선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무수히 많은 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그러면 이 수직선은 이렇게 끝도 없이 가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만 나눠. 이 부분만. 0에서 1까지.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셀 수 있다. 셀 수 있을까요? 셀 수 있다. 이 안에 있는 숫자 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은 지금 점들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 연속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간격이 없이 보여요. 빼곡히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됐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 같은 경우는 점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빽빽하게 들어섭니다. 그래서 셀 수가 없다. 손에 손잡고 계속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선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나눠져 있지만 얘들이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우선 여기 뭐 삼각형으로 나왔는데 직육면체는 평면으로만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평면 도형 사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원뿔과 원기둥은 이렇게 우선 원 자체가 곡면이죠. 곡면. 그 다음에 옆면 같은 경우는 지금 원기둥이에요. 옆면은 살짝 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곡선, 평면 이렇게 된다고요.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도를 구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다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 직선, 평면 같은 경우는요, 나타내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그쵸?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점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나타내고요. 직선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평면은 대문자인데 알파벳이 좀 달라요. 삼각형을 한번 따지겠습니다. 삼각형에서 꼭지점을 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A, B, C. 그 다음에 법칙이 있어요. 이 마주 보는 거를 소문자로 써주십니다. A. 이게 그래서 3분의 A가 되고요. 그쵸? 이거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미리 알았을 사람도 있는데 삼각형 그릴 때 그렇게 이룹니다. 또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소문자 B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소문자 C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면은 아니더라도 점은 대문자, 직선은 소문자고 이 삼각형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 만약에 DEF다 그러면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소문자,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소문자, 마주 보고 있는 것을 소문자 이렇게 표현할 줄 안다. 한번 그려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요. 9페이지랑 바로 연결할게요. 교점과 교선이라고 하는데 교가요. 만날 교자입니다. 만나다 교. 한자입니다.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우리 교차한다. 이것도 한자예요. 교차.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만나서 지나친다. 교차한다. 그 다음에 직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교한다. 이따 배우겠지만 직교는 직각으로 만난다. 교제한다. 우리 교제한다.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 거, 만나는 것을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교자는 만난다. 그래서 해석하면요. 교점은 만나는 점. 교선은 만나는 선입니다. 교점은 선분과 선과 선이 만나면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날 수도 있지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면과 선이 이렇게 쭉 나갈 때 만나는 점,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때는 우리 이거 교점이라고 부른다고요. 선과 선과 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만나서 생기는 점입니다. 왜 점과 점이 같다. 점과 점은 왜 없을까요? 처음부터 얘들은 뭐야? 같은 점이 됩니다. 같은 점. 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점이죠. 교섬과 교점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선분이, 서로 다른 선과 서로 다른 선이 만나는 점. 서로 다른 면과 서로 다른 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고 그래요. 교점. 교점 뭐라고요? 서로 다른 구성 요소들이 만나는 거. 그래서 점과 점이 같은 거는 뭐야? 이 점은 아까 그 점이랑 똑같은 점이야. 같은 점이야. 그래서 얘는 교점의 정의에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구성 요소, 서로 다른 선과 선, 서로 다른 선과 면 이렇게 만나야지만 교점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같은 것들은 교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중에 교점 문제 할 때요. 선분이 있을 때 서로 둘이 일치한다. 둘이 같을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교점이 무한하다고 설명하긴 합니다. 그쵸? 무한하다고 설명을 하는데 점과 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선은요, 면과 면이 만나야 돼요. 이 모습 보시면 면과 면이 만나니까 이게 교선이 생기고요. 혹은 곡선하고 이 삼각형 원뿔의 면과 이 비슷한 면이 만나서 이렇게 타원형의 타원형의 만나는 면이 생기면서 교선은 이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거겠죠. 둘러싸고 있는 이 타원 모양이 교선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직선이 될 수도 있고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곡선이 될 수 있다. 그쵸? 얘는 어떤 경우냐? 깔때기가 있다고 봅시다. 깔때기 이렇게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끝에는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게 바로 교선이라는 겁니다. 교선.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